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에 제가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라는 동영상을 2개 만들어 드렸고요. 오늘은 그 책을 지으신 맥두글 박사님, 미국의 맥두글 박사님께서 그 뒤에 최근에 맥두글 자연식물식이란 내용은 유사합니다. 기본 큰 방침은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좀 세세하게 맥두글 박사의 자연식물식이란 그런 책자를 내신 겁니다. 지으신 원저자도 맥두글 교수님이시고 또 번역가님도 한국의 강신원 작가님께서 번역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요점만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런 데서 중복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그것도 뭐 실천적인 거, 이런 거로 지금 도서관에 제가 책을 빌려와서 간단하게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번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서도 미국의 의사님에 대한 프로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 책을, 우리 방송을, 유튜브를 갈매기 소식 TV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언이 존 맥두걸 고기와 유제품을 너무 많이 먹어 18살에 뇌졸중, 중풍에 걸렸다. 친구들보다 20 내지 30kg 더 비만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실패했고 휴증으로 지금도 다리를 절룩인다. 전에 내용 같네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대에 지나 전과목을 A학점으로 졸업했다. 의사가 되었지만 약과 수술로 일시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밖에 없었다. 만성의 원인은 알 수 없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책임의사로 일하면서 그는 깨닫는다. 1세대는 병이 없는 세대입니다. 1세대는 병이 없는데 2, 3세대는 왜 살이 찌고 병이 많을까? 할아버지는 병이 없는데 왜 아들과 손자는 살이 찌고 병이 많을까? 살이 쪘습니다. 찌고 병이 많을까? 육식과 유제품이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후 고기와 유제품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자연식물식의 전도사가 된다. 맥두걸 프로그램을 열어 수만 명의 체중을 줄이고 병을 고친다.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등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백만 명이 그의 독자가 되어 지지를 표현했다. 비영리 기관인 PCRM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를 이끌면서 정부의 육식과 유제품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번에는 클린턴 이렇게 미국 주치의라 안 했는데 이번엔 주치의라 되어 있습니다. 미국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를 역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신원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자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시간 것 같고 그 책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자, 맥두걸 교수님 전번에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도 번역하셨고 이 책도 번역했습니다. 서울에서 문학을, 뉴욕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세상의 달콤한 설탕물을 빨며 희낙낙 살았다. 상업 자본주의의 나팔수 역할을 한 것을 나중에서야 반성했다. 남에게 보여준 삶에서 내가 즐거운 삶으로 방향을 틀었다. 조금 가난했지만 비로소 행복하기 시작했다. 번역서로서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 지방이 범인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그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연식물식이란 무엇인가? 자연식물식, 홀 푸드 플란트 베이스드 다이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채식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르다. 채식과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연식물식이란 이것은 고기, 계란, 생선, 우유, 각종 기름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 먹는 채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연식물식이란 채식의 개념과 조금 다른데 이거는 뭐냐면은 고기, 계란, 생선, 우유, 각종 기름을 먹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만 먹는 채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습니다. 저도 좀 그럽니다. 살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고 통곡물, 현미, 감자, 고구마 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나는 이 자연식물식을 내 이름을 따서 맥덕을 다이어트라고 이름 지었다. 이것은 몸을 허약하게 하지도 않고 배고프게 하지도 않는다. 모든 음식이 자연식물식,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내가 여기에서 제시하는 자연식물식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모두 증명된 사실들이다. 영양학적으로도 신진대사에 최적이어서 폭식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날씬하고 건강하게 신체를 유지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그냥 날씬해 앞에 이제 뭐 가리가 그냥 날씬해지는 것이 아니라 탄력이 넘치게 날씬해진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건강한 피부까지 덤으로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시류에 편성하는 다이어트 아니고는 돈을 벌기 위한 다이어트도 아니다. 이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한 달에 5, 7% 정도 살이 빠질 것이다. 당신이 아주 살이 찐 고도 비만자이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15kg 이상 빠진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몸무게가 서서히 빠지면서 육체의 생명력도 느끼게 될 것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자존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예, 이래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칼 루이스도 음식을 바꾸어 기록을 갱신했다. 우리는 왜 살이 찌고 몸이 아픈가 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신체에 엄청난 짐을 안겨준다. 그리고 아무리 몸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선수도 과도한 지방으로 채워진 칼로리를 모두 태워 없앨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1900년도에 나는 미네아폴리스의 토크쇼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칼 루이스 또 함께 참여했는데 우리는 대기실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놀랍게도 루이스는 내게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고통이라고 고백했다. 우리는 단거리 황제로 칼 루이스를 기억하고 있다. 개차량이 전혀 필요 없는 종목에서 그렇게 매일 연습하고 뛰는 사람이 체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그로부터 몇 년 후 잡지의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난 매일 굶으면서 그 좁은 레이싱 라인 사이를 죽으라고 돌진했던 거죠. 굶으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연히 미네아폴리스 맥두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행운이었죠. 그 이후로는 몸무게에 고생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살이 찌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많이 내려버렸네요. 잠시 내려보겠습니다. 예. 고백했다.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난 매일 굶으면서 그 좁은 레이싱 라인 사이를 죽으라고 돌진했던 거죠. 나중에 우연히 미니아폴리스에서 맥두글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행운이었죠. 그 이후로는 몸무게 때문에 고생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살에 찌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루이스는 미국인이 가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효율적으로 몸에서 태워 없애기에 너무나 많은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운동선수에게도
지방이 많은 음식이 바로 살찌는 음식임이 분명하다. 나는 몸의 원리 그리고 음식과 몸의 관계에 대해 칼 루이스에게 설명해 주었고 내가 쓴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곧바로 자연식물식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효과를 보기 시작한 루이스는 그의 경험을 미루어 미국 400m 계주 대표팀 동료들에게 전했다. 나는 버렐 다른 동료들에게도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권했죠. 우리는 모두 체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체중을 줄였는데도 컨디션 더 좋아졌고 그 컨디션과 체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되겠죠. 자, 칼 루이스가 했다 하면 말 다 했잖아요. 예,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나와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게 밝힌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장으로 넘어갑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긴다. 돼 있죠. 제가 몇 번 이거는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어야 포만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포만감이 생기니까 음식을 더 안 먹게 되고 적게 먹는 거요. 육식을 하면 포만감이 아니라 자꾸 먹고 싶은 공복이 생긴다 이겁니다. 자꾸 먹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고기 먹는 사람들은 더 먹고 병들어라. 이리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더 먹고 병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제가 또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가 이 책 본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장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주요 내용입니다. 탄수화물은 왜 중요한가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빵, 파스타, 과자 등을 떠올린다. 그러니 그것을 틀렸다 또다시 떠올린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다. 또다시 강조한다. 그것이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각종 지방과 향신료, 화학성분들을 뒤섞은 공장일 음식뿐이다. 이 말입니다. 빵, 파스타, 과자를 말합니다. 공장 음식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지방과 화학약품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입, 혀, 치아, 침을 통해 식도를 거쳐 위장에 도달한다. 소장과 대장.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대장은 음식물을 분리하여 대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소장, 대장. 음식물을 분리하여 대소변을 만드는 역할. 모두가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탄수화물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다 이 말.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또 그거는 인간이 마음대로 못해요. 신이 만들었어요. 수억 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석가님은 50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수억 년 전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그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그 자꾸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꼴랑 수억 년 전에 2000년보다 100배 더 긴 그 전에 인간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인간과 삼라만상이 딴소리 하지 마세요. 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는 어떻게 해석할 거요? 그 앞에는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 봅니다. 예수님이 나쁘다 뜻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하는 인간들이 나쁜 거죠.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이 나쁜 거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책 보고 읽겠습니다. 모두 탄수화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그것을 즐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설계 누가? 신이 만드는 거요. 신, 조물주 신. 인간의 눈이 안 빕니다. 내 눈이 안 빈다고 신이 없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인간이 툭 튀어나왔단 말입니까? 이제 진화론 그것도 안 맞잖아요. 창조론이 이제 진화를 어떻게 진화하냐? 그건 다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어요.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창조되었습니다. 설계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잖아. 설계란 말은 미리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도 창조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밝혀내신 맥도웰 교수께서도 설계되어 있다 하잖아요. 여기서 즐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혀를 비롯해 미각 신경이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 혀의 맨 앞에는 단맛을 느끼는 미각이 신경이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원하는 음식이 단 음식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단맛을 감지한 이 미각 신경으로 인해 가장 원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감각적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을 인해 우리가 몸이 계속 즐거움을 느끼며 생존해 나갈 수 있다. 혀끝은 단맛을 느끼고 가운데는 짠맛, 양옆은 신맛, 그리고 가장 안쪽 목젖은 쓴맛을 느끼며 미각신경이 분표되어 있다. 네, 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잠시 밑에도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 인간은 일찍부터 단맛의 영양이 풍부한 것이고 쓴맛은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한다. 혀끝으로 맛을 봤을 때 단맛이 나지 않으면 뱉어냄으로써 몸을 부했다는 말이다. 네, 그 말입니다. 이천 한마디로 이제 그 식물식 그 탄수화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진 음식엔 탄수화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지금 그림자가 좀 찌는데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진 음식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서구의 기름진 음식은 매우 위험하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 등에는 탄수화물이 없다. 돼지기름, 버터, 올리브 오일, 옥수수 기름 그 밖에 어떤 식물성의 기름에도 탄수화물은 없다. 치즈에는 칼로리 2% 정도 탄수화물이 있을 뿐이다. 이런 음식들은 탄수화물 필요량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뿐 아니라 포만감을 주지도 않는다.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 당신의 몸은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 주인님,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꼭 넣어주실 거죠? 이렇게 말한다입니다. 내 몸이. 탄수화물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야만 숟가락을 놓게 된다. 위에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시점이 되면 몸이 힘들어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불만족감은 금방 사라진다. 이때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인가? 그렇다. 빵이나 라멘이나 파스타처럼 빨리 혈관을 흡수되는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이다. 이처럼 기름에 푹 담가서 만든 가짜 탄수화물은 가짜 탄수화물이다. 이처럼 기름에 푹 담가서 만든 가짜 탄수화물은 2-3시간 정도 당신에게 포만감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있는 그대로 먹는다면 7시간, 8시간 포만감이 지속될 것이다. 자,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보시라. 예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지방은 너무 쉽게 몸에 쌓인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섭취한 음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몸이 신체 활동을 위해 가장 좋아하는 연료는 탄수화물이다. 난 단백질 예찬론자들에 맞서 40년을 넘게 싸워왔다. 물론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거나 보수하는 데 사용된다. 어느 누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성된 음식을 먹게 된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한다. 물론 지방도 연료로 사용하지만 현대인은 거의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고 지나치게 지방 섭취가 많기 때문에 그 과도한 지방은 세포에 고스란히 저장된다. 우리 음식 섭취에서 지방의 우선적인 목적은 세포의 지방질을 축적하는 것이다. 세포에 그 지방이 피부와 아래쪽에 쌓이면 피하지방, 내장 주위에 쌓이면 내장지방이 된다. 물론 지방은 나중에 에너지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섭취한 지방의 칼로리 중에서 겨우 4%만 세포나 호르몬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이다. 3%는 지방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 사용된다. 이제 93%가 남아있다. 이 많은 지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그렇다. 몸에 쌓일 뿐이다. 더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못할 긴급한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이다. 지방의 행토로 말이다.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도 이제 일부 몸에 사용되지만 이 교수님의 설명에 하면은 우선 탄수화물부터 먼저 소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도 그럼 대충 뭐 세포 만들고 좀 소비하고 하면은 7% 정도 사용되고 93%가 사용되지 않는다. 몸에 남는다 이 말입니다. 과도하게.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 갑니다. 예,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율이 핵심이다. 이건 이제 대사율이 핵심이다. 자, 주요한 것만 뽑은 겁니다. 인간의 역사는 충분히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 몸은 세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굶주림이 대비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우리 몸속에 있는 백조의 세포, 백조개의 세포들은 가능한 칼로리 소비를 줄여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몸의 시스템 때문에 우리 인류는 700만 년을 굶주림과 기근에 남아 오늘까지 개체수를 넣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은 세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굶주림에 대비하도록 진화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지나치게 먹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 삶을 작동하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칼로리, 특히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 저속한 공장식 식품업계는 우리 인간의 몸무게를 늘려 그들의 자본을 살찌우고 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인간 진화의 장점, 효율적인 신진대사를 장애물로 만들고 말았다. 현대인들은 인간 진화의 장애물로 만들고 말았다. 너무나 많은 칼로리를 몸속에 구겨 넣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포의 신진대사가 종족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떤 집단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집단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종족 간에도 신진대사 효율성이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입양된 아이의 몸무게는 양부모보다 생리학적인 원래 부모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생리학적인 원래 부모와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 다음 에너지 대사율, 휴식기간 중에 칼로리를 태우는 정도, 대사율, 휴식기간 중에 칼로리를 태우는 정도, 대사율은 가족에게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만인의 이러한 효율성은 몸의 열을 유지하는 능력까지 확장된다. 같은 온도에서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열을 덜 손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 되니까 열을 덜 손실하는 그러한 체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많이 같은 일을 해도 더 많이 소모를 하고 또 덜 소비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비만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지금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니다.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한다.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든 어린이든 비만인의 경우 똑같은 칼로리를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른 사람에 비해 지방이 높고 탄수화물이 낮은 음식물을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다. 비만인들이 더 살찌고 많이 그걸 먹고 애빈 사람은 그런 음식을 적게 먹는다 이 말입니다. 탄수화물이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쿠키를 먹게 했을 경우 살찐 아이들이 지방이 더 많은 음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칩이나 쿠키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밀가루의 합성 향료와 트랜스 지방을 적셔놓은 지방 음식이다. 이리 됐습니다. 자, 이것도 비만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비록 음식 습관이 유사할 경우 비만에 대한 유전적인 특징이 개인마다 약간씩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환경적인 음식,
음식, 활동성, 외모에 대한 가치관 등이 훨씬 더 비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비만은 유전 때문이 아니라 음식 습관과 같은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결국 뭐냐 그럼 이제 그러한 유전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살찌고 하는 것은 그 유전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기가 먹는 음식 습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맥도글 박사님의 그 이제 책에서 주장하신 사항은 전에 처음은 채식하고는 엄격히 다르다. 자연식물식이라는 것은 통곡물이라든지 그 일단은 비슷해요. 이제 비슷한 거고 이제 뭐 생식을 하라거나 그런 말은 한 적 없어요. 일단 채식 자연식물식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식물식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제가 뭐 자세한 이유 뭐 그런 많지만 제가 이거 하려고 하면 책을 다 읽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제목 위주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계란, 우유, 육식 이걸 금하는 거죠. 또 칼 루이스 사례에도 운동 선수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칼 루이스의 그거 성적이 더 잘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칼 루이스가 동료들에게 추천했다. 요 그런 내용도 그 자기 인터뷰에서 맥도글루 교수님한테 그 한 게 아니고 어떤 인터뷰에서 그래 밝혔다고 하잖아요. 예, 따라서 우리 인간은 지금 육식과 그냥 이제 이거 사례로서 증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의가 이제 그 하는 거고 육식을 이제 그 하고 그다음 육식과 그다음에 육식을 하면 공복감이 안 생기는데 자연식물식 하면 공복감이 생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뭐 빵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공복감 이제 몇 가지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고는 공복감이 통곡물 먹으면 7시간, 8시간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고하시고 이상으로서 맥도글 박사님의 자연식물의 그 도서, 건강 도서에 대한 설명을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